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보험 내용 살펴볼게요. 무역보험이 뭐 상품이 많아요. 쓸데없이 많은 것도 있고, 제가 봐도 이거를 왜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상품을 이렇게 나눠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품들이 실제로 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무역보험공사의 그 여러 가지 자료에서 가져온 거라서, 제가 뭐 이 무역보험공사 파트는 제가 창작한 게 없어요. 얘네들이 자기들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좀 이걸 굳이 구분을 해야 됐냐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제목하고 내용만 좀 매칭시켜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타 중장기 보험을 봅시다. 해외 사업금융보험입니다. 어디다가 보험을 어느 주체가 피보험자가 되느냐? 국내외 금융기관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 뭐 대출이겠죠, 일종의 그러한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해외 사업금융이다. 밑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해외 투자 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직접 투자 중에서도 주식이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보증채무라든지 이런 것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외국 회사를 통해서 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이행한 후 투자 상대국의 여러 가지 위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원금이나 아니면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이 될 것이고 대출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해외 투자 보험입니다. 해외 공사 보험 말 그대로 이거는 해외 건설 공사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결을 했는데 외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어떤 물품을 뭐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해소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 종합보험, 요거는 해외 국경 간 서비스 이동,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보험인데 국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외국에 어떤 운송이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주로 이런 거겠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서비스 제공해주고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수출기반보험. 수출기반보험은 금융기관이 국적 외항선사 또는 국적 외화선사의 현지법인에게 2년 초과의 선박 구매 자금을 대출하고, 얘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네요. 국적 외항선사라고 하면 지금은 뭐 사라져서 한진이 없어졌지만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SM해운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선사들이 선박을 수주하게 되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매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펀드가 어떤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를 수용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해외 자원에 대한 투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제목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야말로 기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중장기 수출 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품 무역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투자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해외 건설 공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관련된 뭐 단기 수출, 중장기 수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신용 보증이 있어요. 신용 보증. 신용 보증을 쉽게 말하면 연대 보증 같은 거예요. 내가 보증서 주는 거. 보통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 마약 도박보다 위험한 게 보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하는데
그 개인이 하면 진짜 뭐 가정이 파괴되고 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K슈어 그러니까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 연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뭐 어떤 자본력이나 이런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연대 보증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용보증 선적전 요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 신용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수출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외국한 은행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수출 신용 보증을 서주는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해주는 아무래도 뭔가 실적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뭐 아니면 업계에 최초로 이제 등장하는 신규 기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 약하겠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K슈어가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적 후 있어요. 선적 후. 요거는 수출 신용 보증 선적 후가 있는데 수출 기업이 수출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선적한 후에 금융기관이 하나음 등의 선적서를 근거로 수출 채권, 뭐 신용장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하나음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매입하는 경우에 공사에서 연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외국한에 대한 어떤 외상 매출 채권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발생하는 손해를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보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신용보증 선적 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신용보증 내고 있습니다. 뭐 별 차이는 아닌데 물품 선적한 후에 금융기관이 하나음 등의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보통 이제 기간경과 이자를 할인한 상태로 이제 매입을 하죠. 그때 이 K슈어가 어떤 연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 쪽에 나와 있는 제도들은 이 K슈어가 뭐 대금을 뭐 합약하거나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보증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수출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무역보험공사는 뭐 돈을 지출할 이유도 없고 지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에게 대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수출 대금이 미회수 됐을 때 대금 미회수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K슈어가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보증 문화 컨텐츠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문화상품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의 소요 자금 일부를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일종의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그렇죠. 요새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좀 그 자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 혹은 창업 투자 회사 이런 회사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담보를 해주는 담보 보증을 서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야말로 기타 보험, 한변동 보험, 외화 획득과 관련돼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화 금액을 아예 무역보험공사가 원화로 확정시켜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는. 뭐 원화로 이 대금을 원화로 확정시켜 준다는 얘기가 그 환율이 변동이 돼가지고 기준 정해놓은 원화보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뭐 그대로 정해진 금액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대금을 치러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리고 탄소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선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서방 선진국들하고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그
뭐 여러 가지 협약이 있었죠. 뭐 파리 협약이 있었고 뭐 기후 온난화 관련된 협약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그런 규제하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의 총량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탄소종합보험입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여러분들 크게 이슈가 와닿지는 않는데 이유나 이런 데 보면 이 탄소 배출권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비슷한 걸로 녹색산업종합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녹색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뭐 친환경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약을 제공해 주는 거, 친환경 사업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게 다 이렇게 녹색산업 종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정책 실현과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수입보험이 있습니다. 수입보험. 이때까지는 뭐 수출이거나 해외 투자거나 아니면 수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거나 그런 쪽이었어요. 전부 다 수출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라는 그 새로운 이름에 맞춰서 수출과 수입을 뭐 아주 평등하게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있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수출은 다 되지만 수입은 몇 가지만 됩니다. 몇 가지. 뭐만 되냐? 수입보험의 대상은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 자원.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나죠. 안 납니다. 그죠? 석탄은 나는데 뭐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그죠? 막장 있잖아, 막장. 막장의 어원이 어딘지 알죠? 그러니까 석탄은 있어요.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나는데 이런 주요 자원,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자원들을 이건 당연히 수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입이 잘 돼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간세법 제95조 1항 145, 1호, 4호, 5호에 해당되는 시설제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간세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간세법 95조 1항 145가 뭐냐면, 이게 그 1호가 뭐냐면 환경오염 방지 물품인가 그래요. 그리고 4호가 공장 기계화 설비인가? 순서는 나도 가물가물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5호가 공장 자동화,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방위산업 물품, 방위산업용 기재. 그러니까 그런 시설제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어떤 선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수익거래. 그러니까 대금을 선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대금 선지급 이후에 2년 이내에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커버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요 원자재하고 환경오염 방지 물품, 그러니까 뭐 탄소 저감 장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그리고 자동화 공장 설비, 뭐 로봇 있죠. 이게 그런 것들, 공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자재, 그리고 방위산업용 기자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죠. 수입을 촉진시켜야 하는 대상들이죠. 그런 것들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용 종합보험도 금융기관이 주요 자원, 여기서 말하는 주요 자원은 그 위에 있었던 주요 자원 말이에요.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 기업에 대출한 후 발생하는 대출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무역보험공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수입보험입니다. 그래서 수출보험, 그러니까 수출보험도 장기, 단기 그렇게 나뉘고, 그리고 뭐 신용보증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수입보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보험공사의 일이다. 자, 그 다음에 항공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보험, 물품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리고 항공운송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항공운송의 운송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지금 현재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입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 운송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해상 운송이 주 운송 수단이긴 합니다만 항공 운송의 그만큼 중요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주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통 그 카고기라고 하는 항공화물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객기와 함께 사용되는 겸용기를 통해서 항공화물이 수출입되거나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의 전량 부피가 작기 때문에 항공 운송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력 수출품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통해서 해양 운송을 하고요. 해상 운송을 하고 반도체나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아주 작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항공 운송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항공 운송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송 중 위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항공보험, 항공화물보험을 통해서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보험과 항공보험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공운송은 되게 짧아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루 넘게 비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해상보험에 비해서 엄청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정도로 그렇게 짧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그런 또 차이점도 있죠.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 해상 운송은 뭐 분손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용 손해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잘구레한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공 운송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거지 조금 사고 나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 그거는 그냥 화물의 전손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여객이 전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선박은 그렇진 않아요. 선박이 정말로 침몰을 한다 하더라도 좀 그 선장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아니면 선장 선원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원이 대피할 수도 있고요. 침몰하는 선박에서. 왜냐면 배라는 게 침몰해가지고 바로 그냥 1분 만에 가라앉거나 순식간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장이나 선원 혹은 구조를 하는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물이 침몰하지만 않는다면 뭐 배가 어디 외부에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화물의 일부를 크게 그 손해로부터 구해 올 수 있거나 하는 뭐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공중에서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성층권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물의 그 안전 그 보장할 수가 없죠. 사고가 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위험, 항공 운송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항공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항공기 자체에 대한 보험입니다. 항공기 자체의 어떤 손실, 고장, 결함, 작동 불능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만약에 선박이 고장이 나고 선박이 기계적 결함이 있고 선박이 작동 불능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 에인선이나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뭐 도크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항공기가 운항 중에 공중에서 운항 중에 고장이 나거나 기계적 결함이 빠지거나 작동 불능이 됐다. 그러면 그건 전멸이에요, 전멸. 그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에 대한 어떤 부보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손해. 요거는 항공기 외에 제3자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거에 미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물어줘야 되죠. 예, 그렇죠? 제3자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 책임 손해고요. 자, 그 다음에 탑승자 생명, 신체 손해. 항공보험에서의 그 항공기 탑승자, 여객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어떤 사망이라든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손해.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다 1등석에 타고 이코노미에 타고 가리지 않고 보통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보상,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항공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탑재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사람도 성치 못하고 화물도 성치 못하게 됩니다. 운항 중에 있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위험이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항공화물보험을 통해서 부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상보험을 공부하고 무역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운송, 무역과 관련된 항공운송과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보험은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손해는 이거죠. 이거.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해외의 바이어 셀러하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보내는데 그 항공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 비행기 타고 있는 화물이 파손되거나 뭐 멸실되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항공화물 보험을 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면책 위험이 있습니다. 면책 위험은 항공보험은 사고의 그 어떤 특수성, 항공사고의 특수성, 그리고 항공운항이라는 게 해상보험에 비해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험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면책에 있어서 보험자 면책에 있어서 해상보험보다는 조금 적어요. 면책 위험 자체가 조금 좀 줄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3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면책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험자 면책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 보험증권에 기재된 조정사 외의 조정사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선박보험에서도 그 도선사 그 항해 약관이 왜 있었어요? 원래는 선장이 선박에 대한 운영권을 쥐고 선박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선박을 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도선사라는 사람이 탑승을 했을 때도 문제없이 이 선박이 보험의 부보를 받을 수 있고 항해 중이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해 약관이 도선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인데 비행기 기장님이 있잖아요. 정해진 기장님이 있는데 기장님 말고 기장님은 주무시고 뭐 딴 사람이 몰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일반 여객기는 이게 자동 운항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시스템 맞춰놓고 기장님이 좀 쉬어도 돼요. 정말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기장이 아닌 사람이 비행기를 몰았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보험자 면책입니다. 자, 그리고 항공기가 어떤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는 동안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혹시 가보면 조금 일찍 가보면 그 비행기가 이렇게 계류장이 계류되기 전에 밑에서 이렇게 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끄는 차량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경납고에 들어간다든지 수리 장소로 옮겨간다든지 그런 경우 자신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착륙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비행기가 스펙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에 되는 거리를 이륙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지켰어.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승객정은 초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멸실, 전쟁, 그리고 공중납치. 이거는 선박에 당연히 없겠죠. 공중납치. 그런 것들, 충격차에 의한 폭음, 전기 및 전자방해, EMP 탄. EMP 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무기 있습니다. EMP탄 지금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게임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어요. EMP탄. 자, 그리고 그러한 손해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항공화물 보험은 어떤 것이냐? 항공 운송을 통해서 주로 이제 고가의 화물이 운송되는데, 그러한 항공 화물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담보받고자 항공 운송 계약자 내지는 항공 운송업자가 이것을 뭐 화물 인수 보험 이런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협회 항공화물 약관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부보하는 방법으로서 항공화물 보험을 듭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운송 계약이란 게 결국에는 항공운송업자 내지는 항공운송 주선업자하고 그 하주하고의 계약인데, 항공화물이 항공운송 도중에 사고나 멸실을 당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업자의 잘못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항공운송업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제운송론 시간에서 좀 다루는데 항공운송인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상운송인들의 어떤 책임 부담이나 책임에 대한 어떤 제한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해요. 항공운송인들이. 해상운송보다. 항공운송인들이 면책도 적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 책임 한도액도 크고, 당연히 1차적으로 항공운송인과 하주 간에 항공운송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뭘로 사용되는, 무슨 서류가 발행되는 에어웨이 빌이 발행되는 이런 항공운송 계약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이 항공운송 계약, 보통 여기에 준거법이 되는 게 몬트리올 협정 뭐 이런 게 있어요. 몬트리올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아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집니다. 그건 그건데, 만약에 항공운송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든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우에 필요한 게 이제 보험이 되겠죠. 항공화물 보험. 보험 계약자랑 보험자랑 이게 우선하는데, 이게 우선해요. 항공운송 계약이. 근데 여기서 항공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거나 항공운송 계약을 통해서 부보받지 못하거나 책임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공화물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주 이익 보험이 있고 협회 항공화물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주 이익 보험은 뭐냐면, 요거는 주체가 항공보험 회사가 아니고요, 항공운송인이에요. 항공운송업자가 AOAB를 발행을 할 때 거기다가 화물에 대한 어떤 화물 부보를 넣는 거예요. 일종의 항공회사의 서비스 같은 거예요.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하주 이익 보험은 담보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항공운송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뭐예요? 하주 이익 보험은 항공운송업자하고 보험자가 미리 포괄적인 애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하주가 화물을 항공운송업자한테 인도할 때 그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면 화물이 자동적으로 부보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주가 보험자랑 직접 항공화물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하고 포괄 계약을 체결해요. 포괄 계약을 체결하고 이 항공운송인이 항공운송 계약을 할 때 이 에어웨이 빌에다가 내용을 넣어요. 하주 이익보험으로. 거기다가 그러면 이 하주는 운송에 해당되는 운임 외에도 일정의 소정의 보험료를 여기다 추가로 더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호텔팩이든 하다 보면
이거 금액 넣을 때 그 자동으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몇만 원 더 내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자, 요게 하주이익 보험이고 그거 말고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보상 범위를 좀 확실하게 받고 싶어. 그러면 하주가 직접 보험회사랑 컨택 해가지고 화물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밑에 협회 항공화물보험입니다. 요거는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든 협회 보험과 관련된 협회 적하약관 ICC처럼 약관이 있어요.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Institute Air Cargo Clause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편물은 제외예요. Excluding sending by post. 그러니까 특송 업체들 있죠. 페덱스나 UPS가 요렇게 보내는 아주 소포장 화물도 그런 거는 그거는 걔네들을 위한 약관이 따로 있어요. 특송 화물에 대한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 빼고 일반 하주의 일반 항공 운송 화물에 대해서 드는 협회 항공 화물 약관이 이겁니다. IACC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IACC. 그래서 내용이 16개조로 구성되어서 ICC 2009 우리 신협회 적하 약관의 2009년도 버전 있죠. 그거랑 굉장히 내용이나 구성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물 운송을 위한 따로 별도의 약관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회 항공화물 약관 우편물 제외의 내용을 뭐 개괄적인 내용으로만 좀 살펴볼게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고 1조의 담보위험 약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반 면책약관, 전쟁위험 면책약관, 동맹파업 면책약관에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일체 위험을 담보한다.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ICCA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협회 적하약관은 ICC A, B, C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B하고 C는 뭐였어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나열했죠. 열거했죠. 열거주의였죠. A는 뭐였어요? 면책 위험 아닌 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런 거였죠. 그런 방식을 IACC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BC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ICCA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가 담보위험 약관이 우리 신협회 적하약관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조에 일반 면책 약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랑 비슷한 것이냐? 협회 적하약관 우리 그 ICC ABC에서 봤던 4조에 있는 일반 면책하고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피보험자 고의로 발생하는 손상 그리고 통상적인 누손 화물이 통상적으로 새는 거야. 자연 소모되는 거. 그리고 포장 불비 포장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화물 고유의 하자. 그리고 항공기나 운송용구나 컨테이너가 보험 목적의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당하다. 여기서는 당연히 선박이라 안 하고 항공화물 약관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공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당연히 항공화물 컨테이너겠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지연이 피보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연의 근인에서 발생하는 멸실손상 또는 비용. 이거 면책. 요거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죠.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지연됐다. 그러면 그 사고는 보상한다 이거야. 근데 지연된 것 때문에 뭔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거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얘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7번 항공기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궁피. 요것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ICC, ABC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 신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죠. 뭐 선박 소유자의 파산, 재정 궁핍으로 인해서 뭐 화물의 운송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면책, 보험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죠. 당연히 하주가 알고 있는 경우, 알면서 한 경우, 모르고 당한 거는 해준다. 알면서 이 항공회사 망할 수도 있는데 알고서 한 거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8번 원자력, 핵.
이거는 답도 없다. 어떤 보험증권, 어떤 보험약관을 봐도 이거는 답이 없다. 원자력은 답이 없다. 방사능, 핵무기 이거는 답이 없다. 다 면책이다. 자, 그래서 항공화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항공화물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소액의 경우에는 하주이익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좀 경제성이 있고요. 따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좀 그 공급 규모가 좀 크거나 양이 좀 많거나 하면 앞서 본 것처럼 협회 항공화물 보험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13시간, 14시간이면 돼요. 이거 까딱거리다가는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공회사랑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험회사 찾아가서 따로 보험 협상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회사, 항공운송인이랑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다 그냥 한 번에다가 보험료 주고 네가 알아서 포괄 계약 맺어. 뭐 이런 식이 훨씬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항공운송의 그 신속성에 따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 보험. 이거는 해양 컨테이너 말이에요. 해상 운송에 쓰이는 컨테이너 그 자체도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재산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보험은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하고 그 운송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해상 운송의 신속성, 효율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보통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 전용 선박에 의해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상태대로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죠. 화물의 창고 역할을 해서 훨씬 그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보다 운송의 효율성과 운송의 안전성 그리고 가판적 화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가. 그렇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냥 철덩어리예요. 철로 팔아도 돈이 제법 될 거야 아마.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가는 고철만 모아서 팔아도. 그러니까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컨테이너의 터미널 직접 이게 좀 발음이 안 되는데 내가 직접 위험 이게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안 되는 건지 내가 혀가 짧아서 안 되는 건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접 화물을 어쨌든 더 이상 발음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야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뭐예요?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인도하거나 화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 컨테이너 야드라는 곳이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이 들어오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컨테이너 야드인데 이게 여러분들 뭐 애국가 나올 때 보면 그 컨테이너 겐츄리 대형 크레인으로 선박을 이렇게 컨테이너를 화물선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데 옆에 보면 컨테이너들이 그냥 길바닥에 그냥 쭉 쌓여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창고나 건물 안에 넣어 놓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 자체가 창고이자 건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공간의 활용 때문에 뭐 3층, 4층 높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자연재해가 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뭐가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 컨테이너 야적장에 직접 발음하면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 쌓여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자, 컨테이너 화물의 가판적 위험이다. 원래 그 우리가 특수화물 약관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화물을 선창 안에 집어넣기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화물을 배 안에 넣을 거야 라고 보험자랑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갑판 위로 화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ICC A로 들었든 ICC B로 들었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보험 계약 조건이 ICC CW JWB ICC C 더하기 JWB 제티슨 워싱 오버보드 그걸로 바뀐다 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 화물을 갑판 위에다 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 바다라는 컨디션에서 화물을 갑판 위에 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풍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선박에 불 수 있는 어떤 해수의 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화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적용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컨테이너였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선들은 컨테이너 갑판 위로도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를 해요.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비가 와도요,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쳐도 컨테이너 자체가 이게 일종의 보호막 혹은 창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빗물, 외부의 충격 이런 걸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컨테이너를 그렇게 그런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선박 있으면 컨테이너를 막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위로. 이게 그러면 안전하냐? 절대 무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멀리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근처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지. 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를 멀리서만 봤지. 부두에 항구에 앉아가지고 그 항만공사 사무실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멀리서 선박을 바라봤지 선박을 타지는 않았어요. 배를 죽을 때까지 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들어보냐면, 이게 자세히 가까이서 가보면 철제로 이렇게 결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기계로 컨트롤 하는데요, 컨테이너들을 그냥 블럭 쌓기로 해서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것 같지만 그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그리고 횡과 열을 다 맞춰서 결박을 합니다. 철제로 다 결박을 해요. 그래야 컨테이너가, 선박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뭐 롤링이 있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든지 방향을 튼다든지 했을 때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한쪽으로 이게 쏠리지 않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컨테이너가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결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박에 대한 그렇게 결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항해 중에 유실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견고하게 적재했는가, 결박 장치는 안전했는가, 선원들이 결박 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높은 풍랑에 의해서 유실과 같은 손해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들이, 보통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그 선원을 많이는 안 타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 그 사람의 힘으로 노저가고 뭐 이럴 때야 뭐 몇백 명씩 타고 운항을 하고 했지만, 요즘에 대형 컨테이너 선들은 많이 타야 20명 뭐 남짓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냐? 앉아서 뭐 한 달여 동안 고스톱 치느냐? 그거 아니고 점검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CCTV나 이런 걸로 모니터링 다 돼요. 그래서 제대로 결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뭐 어디 선박에 하재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컨디션을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자, 그리고 컨테이너 내의 화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주로 이런 것들이다. 파손, 곡손, 찰손, 우담수손, 한손, 누손, 도난, 불착.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는 어떤 것들, 발열이나 발한, 결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다라는 컨디션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온도의 차이, 습도의 차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습기가 찬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화물의 손실이나 파손이나 화물의 가치 하락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그 자체에 통풍 장치를 단다거나 아니면 냉동 설비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컨테이너는 어떻게 보험으로 해결을 하느냐. 컨테이너에 대한 자체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것도 협회 컨테이너 기간 약관, Institute Container Close Time. 그러니까 ICC 타임인데 그 ITC 헐스하고 좀 다르죠. 이것도 선박 보험처럼 기간으로 듭니다. 기간으로. 그래서 컨테이너가
운송 도중에 추락을 하거나 다른 물체하고 충돌하거나 같은 컨테이너의 멸실, 파손,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컨테이너의 소유주, 컨테이너의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컨테이너의 소유주는 누구냐? 컨테이너에 여러분들 보면 거기 운송회사, 해상 운송회사들 이름 적혀 있죠. 크게. 그 회사가 보통 그 컨테이너의 소유주예요. 자기 컨테이너니까 그 대따만하게 자기 회사 로고 새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소유주가 이 컨테이너 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선박보험, 항공기 보험에서도 했는데 컨테이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충돌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경우에도 자동차의 대물, 대인 보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컨테이너 운영자의 하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컨테이너 운영자가, 컨테이너 주인이 보통 해상운송회사라고 했죠. 그 해상운송회사가 운송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하물에 대해서 컨테이너 안에 실려있는 하물 있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실려있는 하물에 대해서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물어줘야 되는 돈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소유주가 안에 실려있는, 컨테이너 안에 적재되어 있는 하물의 소유주, 그러니까 하주에게 보상하는, 뭔가 컨테이너 때문에 발생한 하물의 멸실 손상, 가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을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드는 것이 컨테이너 운영자의 하물 배상 책임 보험인데, 이 세 개가 독립된 보험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 보험이 여기 위에 있는 ICC 타임, 그러니까 협회 컨테이너 기간 약관이에요. 요걸 보험에 들고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하고 하물 배상 책임은 일종의 특약 같은 거예요. IWC, ISC 특약 들듯이 선택적으로 보험에 부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보험은.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